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22회랑 123회는 사실 같은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122회 끝날 쯤에 제가 밥 먹고 다시 123회를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밥 먹는 동안 조금 저의 마음을 슬프다는 걸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퀸즈 아이의 다민이와 해나와 나린이가 팀을 탈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퀸즈 아이가 6명으로 데뷔를 했고, 막내인 제나가 탈퇴를 할 때는 퀸즈 아이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던 시점부터는 5명의 퀸즈 아이가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세대 아이돌들이 5 빼기 1은 0이라고 했던 그 맥락이랑 같을 수 있는데, 솔직히 그 5명 멤버 중에 좀 더 좋아하고 좀 덜 좋아하는 멤버가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 퀸즈 아이라는 팀의 색깔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원체를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멤버들도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실 최근에 다민이가 개인 블로그를 만들게 되면서 왠지 그 탈퇴가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다민이가 개인 계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서 회사에서 그 새 멤버가 탈퇴를 하게 되었다라는 공지를 올린다는 게 그동안 공지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어놓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밥 먹는 잠깐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 방송은 2월에 첫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 퀸즈아이 새 멤버가 탈퇴를 했다는 공지가 나고 일주일 뒤입니다.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어쨌든 그래도 저는 방송을 이어나가야 하니까요. 자, 이제 이번 주에 방송을 하기로 한 저의 평생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홈페이지에서 똑같이 생년월일 시일을 넣고 평생 운세를 검색을 해봤고요. 근데 이게 평생 운세는 약간 전체적인 거를 뭉뚱그려 놓은 거라서 그런지 아까 2025년 운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해보고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테스트, 다른 무언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평생 운세입니다. 초년운. 고객님의 초년 운세 흐름은 22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초년 시절 성적은 우수한 편에 속하며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이미지와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성적이 우수했던 편이었던 건 맞고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이미지와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저 진짜 그냥 흔히 말하는 좀 찌질이?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항상 쭈그리고 있는 약간 제가 키가 작아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항상 그냥 워크맨에 그 이어폰 귀에 꽂고 맨날 노래만 듣고 이래가지고 그 반 친구들이 제가 원래 말수가 되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친해지면은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왕따도 많이 당했고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생각이 진취적이고 앞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이게 너무 앞서 나가서 문제죠. 그다음에 항상 모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들지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20대 중반 이후에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운세인데 본인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요.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20대 초반에 평생을 지고 갈 아픈 사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은 직장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을 좀 잘 트는 정도? 그리고 20대 초반에 평생을 지고 갈 아픈 사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이제 저 자궁내막증 수술했던 거 얘기일까요? 근데 자궁내막증 수술 제가 26인가 그때 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은 아닌데
20대 초반에 평생을 지고 갈 아픈 사연. 대학교를 잘못 갔다? 그거 말고 뭐가 있지? 그냥 되게 그때 생각 없이 놀아가지고 그런 거 말고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중년운. 고객님의 중년 운세 흐름은 23에서 52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금이죠. 부모보다는 자식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걸쳐 큰 다툼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옛날에 친구가 토정 비결 봐줬을 때 평생 살면서 2번의 이혼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애틋했던 사람과의 헤어짐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깊은 관계였는데 헤어지게 되었다거나 뭐 그런 걸 또 이혼에 비유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걸쳐 큰 다툼은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제가 당한 거지만 어쨌든 뭐 그때쯤에 큰 거라고 하면 뒤통수 맞았던 거? 그런 거 있고 그리고 헤어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40년 살아온 인생을 기준으로 하면 엄마가 돌아가신 거보다 더 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30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엄마 3주기인데 네, 헤어질 일이 원래 있었나 봐요, 제 운세에. 작게 벌고 크게 나가는 시점이니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경제적으로는 곤란해요. 바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될 것이니 초반에는 처음 하는 고생이지만 빠르게 적응할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니 이것으로 버티게 됩니다. 주변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힘이 될 것이며 50대 이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50대 이전에는 자리를 잡아야죠. 43세 잘 된다며. 어쨌든 자식이 효도를 한다는 거는 요즘에 이렇게 비혼 인구가 많은 시대에는 정말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느낌보다는 뭐 내가 만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행한 어떤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잘 풀린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30대 중반 전후로 나눠서 확실히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뭘 한다 그러면 네가 뭘 하겠냐 그런 사람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 특히 2024, 2025에는 뭐든지 일단 해라 하고 말이라도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년운. 고객님의 말년 운세 흐름은 53세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말년의 초반부는 어지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시점은 60대 중반에 들어서입니다. 좀 더 빨리 땡겨주실 순 없나요? 이동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외국을 자주 나가거나 여행을 자주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겁이 많아서 외국을 나가는 거는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일적으로 외국을 나가야 한다면 당연히 나가겠죠. 근데 제가 뭐 여행이라든지 제 본인의 의지로 해외에 나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말년이니까 그때 되어봐야 알겠죠? 자식으로 인해 부귀를 얻게 되니 효심이 지극하여 부모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군요. 이 자식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예전에 저 대구에서 사주 봤을 때 그 여자 선생님이 유튜브는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역시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아닐까. 근데 팟캐스트는 사실 아직까지 그 구독자가 팟빵 기준으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유튜브는 정말 왠지 모르겠지만 1020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선생님이 유튜브는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쩌면 정말 50대가 되기 전에 그 유튜브가 뭔가 자리를 잡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70대 이후에 공명을 얻게 되니 본인에 대한 책이 나오거나 내외로 알려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책을 쓰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엄마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사실 목표인데, 그것도 지금 제가 브런치에 매주 꼬박꼬박 쓰다가 그 내란 수괴의 계엄 사태 이후로 정말 이 루틴이라는 게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브런치에도 지금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 다시 글을 쓰겠다라는 공지 아닌 공지만 하나 올려놓고 브런치에 글은 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70대 이후에 저에 관련한 책이 나온다면 뭔가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형제운. 다복하지 못하니 수족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형제가 있어도 그 역할이 한정되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집안의 재물을 상하게 하여 가족 간 마찰의 원인이 되며 뜻이 통하지 않으니 왕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왕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뭐 서로 그렇게 사이가 되게 좋진 않아도 집에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싸울 만큼 막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나 돈 사고를 크게 쳤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크게 다르니 간혹 종교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로 분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는 넷 다 없어요. 근데 뭐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넷 다 종교가 없고, 철학적인 문제라는 게 혹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냥 본인이 이념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라서 분란이 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서로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또 미친 사람이겠죠. 근데 어쨌든 서로가 생각하기에 그 뜻이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다음에 덕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해와 관용의 마음이 더 필요한 식구네요. 뜻을 함께 하지 않으니 때론 남보다 심한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한 번씩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있는데, 저희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가족이어가지고 저희 한 번 싸우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자 라고 하다가 한 번 불 붙으면 진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거든요. 그리고 다시 안 보고 제가 20대 초반이었나? 저희는 진짜 안 맞으면 안 봐요. 한 번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나마 엄마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되긴 한 건데, 언니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동생인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던 거야. 바뀐 전화번호를 모르고. 저희는 그 정도로 연락을 안 하면 또 죽어도 안 하는데, 그때 엄마가 아파서 엄마 병원 때문에 연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니 전화번호가 틀린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언니 전화번호가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왜 몰랐냐. 결국 나만 혼났지. 연락을 서로 안 했는데. 어쨌든 나이 들어 후회할 식구이니 부모 살아생전에 반드시 화합을 이루어 위아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아래 역할 분담이라는 것도 우리 집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언니가 마지 장녀로서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언니는 그 자리로서의 자리인 거고, 실질적으로 되게 왜 티는 안 나는데 실무를 하는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부장님이야. 그리고 나는 만년 대리. 여동생은 과장님이나 차장님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남동생은 일개 직원인데 부장하고 맞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저희는 위아래 역할 따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지가 잘났기 때문에. 저희 4명 다 성격이 다 다른데 나 포함해서 넷 다 고집쟁이라 가지고 위아래 역할 하다가는
싸웁니다. 그다음에 자식 운. 어려서 효를 하면 자라서 한 번은 사고를 치고 어려서 사고를 치면 자라서 효를 하는 사주이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격입니다. 이거 나 같은데.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진짜 잘 들었거든요. 근데 커가지고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엄청 싸웠지. 자식 때문에 재물이 나가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투자 같은 걸 하게 되나? 그러나 지나치게 노심초사하고 안으로 감싸게 되면 자칫 자생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깨닫는 형이니 맞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었구나. 내 자식이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깨닫는 형이다. 근데 어쨌든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내가 혼자 만드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겠지. 감정을 알아도 밖으로 내색하기 꺼려하는 사람이니 안으로는 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네, 저는 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큰 효를 받기 위한 과정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을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자식이 있어 이미. 나는 딸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다뤄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딸기가 있는데 팟캐스트랑 유튜브로 먼저 얘기를 했네. 딸기 미안. 그 다음 부부운. 때로는 지루한 듯 보이게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표현이 부족하여 연인 같은 달콤한 부부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드러내게 무언가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일일이 신경 쓰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제일 답답해하는 스타일 아니야? 말하면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사이입니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랑보다는 정이 더 깊은 관계로 서로가 없으면 더욱 존재감이 큰 사이입니다. 이거는 되게 좀 놀랍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 사주나 토정 비결이나 어쩌고 저쩌고를 다 봐줬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고 나의 남편이 될 배우자가 될 사람은 셔터맨이다. 그래서 내가 뭐 가게를 운영하거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 출근할 때 나와서 문 열어주고 퇴근할 때 와서 문 닫아주고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 그랬거든. 근데 신기하네. 이때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40살이 되어서 부부운을 봤더니 이게 평생 사주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지? 근데 그 전에 봐준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기에는 꽤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 사이트가 조금 특이한 운세인가 보다. 어쨌든 뭐 사랑보다는 정이 깊은 관계. 저도 사실 막 불타는 사랑 이런 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정이 있으면 아이고 정으로 살지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안 담고 싶은 거를 꼭 이렇게 담네요. 일단 마지막으로 직업운 중요하죠. 화와 수의 기운이 사주 구성에 많군요. 화와 수가 많다고요? 불이 나면 꺼줄 수 있는 거야? 나는 내 화를 끌 수가 없는데. 토의 기운으로 이를 중화시켜 건강과 운의 흐름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좋은 직업은 농업이나 원예 혹은 과수재배 등이 좋습니다. 나 근데 그 생각했어. 다시 나는 농촌으로 내려가서 뭐 농촌이라고 해봤자 우리 본가 있는 쪽이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뜬금없이 충동적으로 다른 지역일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나이가 들면 그냥 조용한 농촌에 내려가서 엄마가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 했었던 뭐 꽃을 가꾼다거나 나무를 가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나의 운세라고 하면 노후에 저는 농촌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부동산은 사실 제가 좀 깊이 하는 직종? 일 수 있고 토의 기운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이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고 건설 관련 업종도 아마 흙을 다지는 업종이라서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건설회사에서 1년 동안 사무 일을 하면서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말년에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인간들의 사고가 좀 바뀌지 않는다면 건설 업종도 제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도자기나 정육점도 나쁘지 않으며 종묘사업이나 약초 재배 혹은 약초 유통과 관련된 일에 종사해도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 이러다가 대구 양령시 거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 제가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한데
만약에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약초에 대해서 되게 뭐 공부라고 하면 공부인데 엄청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셨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일단 어쨌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좀 마련해 놓고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종교와 연관되어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군요. 이거는 종교라는 것은 제 안에서 여성을 착취하는 어떤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건대 종교랑 절대 엮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의 평생 운세를 보았어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한 지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다른 거를 좀 또 해볼게요.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신기한 동물점. 개인의 성격과 행동 방식을 가늠하게 해주는 재미로 보는 동물점이라고 적혀있고 사주 정보 똑같이 8월 18일, 7월 13일 출생시 다 넣었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겉과 속이 다른 동물. 몸집은 크지만 소심하고 장판처럼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지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독불장군. 맞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굉장히 말도 험하게 하고 좀 직선적으로 하잖아요. 욕도 사실 많이 하고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하다가 또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거든요. 어쨌든 몸집은 크지만 소심하고 그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독불장군. 이게 너무 맞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형제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 자체가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었어. 다 그래요. 그나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말을 좀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똥꼬집은 여전합니다. 전부 다. 하지만 겉과 속이 같은 것은 성실하다는 점입니다.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자신에게도 성실해서 차곡차곡 끈기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천천히 차곡차곡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 말을 읽기가 되게 민망하네요.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조금씩 하는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가득 실려 있어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죠. 아니에요. 저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많이 보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뭐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야무지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코끼리의 성격을 봅시다. 끈기를 가진 성실맨, 오케이. 생각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코끼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어려운 일은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노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죠. 학교에서 놀기만 하고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타입. 근데 또 그렇진 않는데. 학교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았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시험 치기 전에 10분 굉장히 노력했고 남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를 갖게 하지 않고 맞습니다. 조용히 노력하여 큰 결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몰두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옛날부터 시작하면 뭐 H.O.T 좋아하고 인디밴드 음악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싹 다 손에서 놔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러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성향인 것 같은 게 그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게 그 오타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 어쨌든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야만이 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끼리는 착실히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을 즐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퀘스트 깨는 거 좋아하잖아요. 맨 밑에서부터. 게임도 약간 퀘스트를 깰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맞아요. 저는 결과도 중요한데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러기에는 40까지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멍석을 깔아요.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 파악을 철저히 해서 사전 준비를 맞춰 놓습니다. 일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일단 버튼은 누르고 보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가는 코끼리는 뭔지 알 수 없는 버튼은 일단 눌러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버려놓는 타입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손해를 보며 피하지 않고 사전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적극성 때문에 코끼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소심해요. 누구라도 기죽을 것 같은 거대하고 듬직한 외모와는 달리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몰래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당신은 항상 생각을 몰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귀가 두꺼워요. 코끼리는 뭐든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귀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위의 충고를 쉽게 무시하고 자신의 직감대로 일을 결정해버리곤 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성실한 태도를 갖는 코끼리의 특징입니다. 화나면 제일 무서워요. 12타입의 사람들 중에서 화나면 가장 난폭해지는 코끼리. 평소에는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지만 화났을 때는 눈에 불이 켜지면서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깨트리면서 화를 풀죠. 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사람은 못 때리니까 핸드폰을 막 벽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물론 핸드폰이 망가지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위험 있는 말투. 코끼리는 덩치가 있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끔씩 나오는 그 말 하나하나에 뼈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이 타입의 사람들이 화가 나면 위협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내곤 합니다. 네. 조금 그런 것 같은 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너가 내 편이어서 다행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위험 있는 말투와 체격을 가진 존재감 있는 사람이지만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순순히 굴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세술에 능한 것이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순순히 굴복하진 않아요. 내가 틀렸다고 스스로 깨달으면 당연히 굴복하는 게 맞는데 근데 너무 길어져서 힘들다 싶으면 알았어 하고 지나가는 면은 좀 있는 것 같다. 처세술에 능하다. 제가 돈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강강약약이거든요. 강한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말을 해야 되고 약한 사람한테는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코끼리가 강약약감인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다를 수 있지.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대인관계. 의외로 꼼꼼하고 세심한 당신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끈기 있고 진실한 모습을 많이 보이려 합니다. 의외인가요? 그냥 딱 봐도 꼼꼼하고 세심하지 않나요?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시작부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보다 편안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상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고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막 마음이 통해서 확 친해질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하트가 10개가 한꺼번에 빡 채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10개가 되기까지 오늘 한 개의 하트가 꽉 채워진 거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또 하나씩 채워서 10개를 만들고 싶은데 그날 하루 너무 재미있었다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랑은 이제 좀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한 2번, 3번까지는 보다가 나중에 이제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님 진짜 미안한데 그날은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또 꼬장꼬장하게 말을 하면 거기에서 제 말을 받아들이면
천천히 다시 친구가 되는 거고, 쟤 뭐야? 라고 하는 순간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천천히 가고 싶어 하면 저도 좀 천천히 가고, 상대방이 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빨리 가는데, 대신에 벽을 뚫고 싶어가지고 자꾸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연애. 당신은 단 한 사람만 바라보는 순수한 사랑을 원합니다. 제가 그래요. 맞아요. 저는 누구 한 명이 진짜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만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많이 상심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애가 나랑 사귀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 무릎에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적했더니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본인이 더 화를 내는데 제가 그런 거를 좀 못 받아들여요. 상대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순수한 사람. 네, 진짜 좋아하면, 나는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어 스터디 할 때, 저를 관찰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가 먹을 걸 준대요. 난 몰랐어. 그냥 나는 맛있으니까 쟤도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너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먹을 거부터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진짜? 나도 새로운 발견이었어. 그래서 약간 제가 먹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나치게 진지한 당신의 태도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원래 되게 가벼운 사람이어가지고 저의 가벼운 모습, 항상 웃고 있고 항상 막 박수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접근을 했다가 제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톤으로 진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야,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질려하는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떠나갔죠.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진지한 사람입니다. 나 그래서 내가 되게 일생에 늘 가지고 있는 꿈이 남을 웃기고 재밌게 해주는 건데 그거랑 또 좀 반대로 늘 진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되게 노잼일 거란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남을 웃기는데 더 집착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지만 웃기기도 하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좋은 관계는 당신과 비슷한 외모와 성격을 가진 사자는 쿨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분방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페가수스와 함께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링크를 친구들한테 돌려가지고 사자와 페가수스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너무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친구 중에 나쁜 관계.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늑대는 사전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하는 당신과 맞지 않습니다. 성실한 관계를 원하는 당신에게 말이 많고 개념 없이 프리한 너구리가 옆에 있다면 티격태격 많이 싸우겠네요. 오, 네, 맞아요. 이게 뭐 늑대랑 너구리랑 상관없이 너무 계획되지 않은 일을 갑자기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감을 느껴요. 근데 그게 그냥 본인이 그렇게 준비 없이 행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나 대충 해. 결국 그 사전 준비가 없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을 내가 떠맡게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랑 좀 안 맞아. 그리고 난 또 성실한 관계를 원하는데 개념 없이 프리한 너구리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서 만약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대면 이게 회유를 해서 회유가 될까? 그게 안 돼서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성관계 중에 좋은 관계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상대에게 성실한 양. 누가 양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상대에게 성실한 양은 당신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조금은 빨리 나가는 편이지만 당신의 성실한 매력을 잘 알아주는 치타도 마음이 맞겠네요. 오, 나 이런 사람 알아요.
이게 나보다 속도가 조금 빨라. 저는 원래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나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앞에서 너 빨리 와 이렇게 손짓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성실함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해줬어요. 치타 같은 사람도 좋은 것 같아. 이성 관계 중에 나쁜 관계는 마냥 즐거우면 좋은 원숭이는 진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신경 써주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호랑이도 당신의 성실함을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떠오르는데 원숭이는 잘 모르겠고 남이 자신에게 신경 써주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언니거든요. 내가 우리 언니랑 많이 싸우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 물론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들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되게 사소하게 티격태격하는 거는 언니는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언니한테 계속 어디 나가자. 언니가 어디 간다고 하면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언니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귀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번 설 연휴 때도 언니가 언제 간다고 얘기를 해서 원래 저였다면 시간 맞춰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 텐데 언니가 그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를 최근에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만약에 둘이 시간이 안 맞으면 그냥 따로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내가 언니 데리러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되게 귀찮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이거 이성이었지. 네. 근데 저는 어차피 이성 관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친구 관계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신기한 동물점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한 50분 정도 녹음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편집하고 나면 30분은 나갈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히미스타의 평생 운세 그리고 추가로 신기한 동물점까지 보았습니다. 혹시나 이 신기한 동물점 저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메일이 제일 나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저한테 이 링크를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 은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운세여가지고 언제 사라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달만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년 12달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링크가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이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퀸즈 아이 소식 듣고 몸에 열이 한번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몸이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다민이, 해나, 나린이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계속 응원을 해줄 거고 사실 다민이는 개인 블로그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자기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저의 최애는 원채이다 보니까 원채와 아윤이의 소식이 따로 공지에 없었던 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2025년에는 여러모로 힘든 해가 될 것 같아요. 가족관계, 그다음에 내 학업, 나의 덕질, 내가 먹고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미리 알고 이게 그때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녹음을 2개나 했기 때문에 뭔가 사실 말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1.5배 정도는 좀 더 그래도 발음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발음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음에 막 주의하고 그다음에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안 나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 추운 겨울날에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2월 4일이니까 2월이 시작했잖아요. 와, 2025년이 언제 됐나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2025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2025년이 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2월이라니. 항상 이렇게 세월은 좀 빠릅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2월에 학원을 나가지 않으면서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기 좋은 장소를 조금 찾아봤고요. 거기가 이제 관악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늦게 가거나 이러면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여서 좀 공부를 혼자서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에 혹시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면 순탄하게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수기 언니 김숙 데뷔 30주년 인스타 라이브 방송 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수기 언니가 그랬거든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어. 그냥 나랑 마음 맞는 한두 명 정도 잘 지내면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친구들이랑 싸워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그런 관계에 매여가지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기 언니의 말을 되게 되새기면서 너무 사람들 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그 라이브 이후로 좀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수기 언니한테 되게 고맙고 어쨌든 올해가 비밀보장 10주년이어가지고 저 비밀보장에서 전화통화 했을 때 언니들이 저희도 올해 10주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전 인류의 행복을 제가 막 빌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과 선택으로 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조각님들이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의 준거 집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땡땡이들, 비보 땡땡이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은희 언니가 원래 생일이 윤석열 내란 수계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가지고 생일을 못 챙겨줬는데 늦었지만 한 달이나 늦었지만 우리 은희 언니 1월 4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수기 언니도 30주년 축하하고 그리고 비밀보장 10주년 축하하고 비밀보장에서 10주년에 뭐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질문? 이런 거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 그거 썼거든요. 10주년 너무 축하합니다. 근데 10주년 이벤트 할 거면 저 빼고 하시면 안 돼요. 은희 언니 어록 중에 나 빼고 재미있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10주년 이벤트 하는데 내 자리 없으면 나 너무너무 서운할 거예요. 10주년도 2월이어가지고 한 달 뒤에 제가 그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언니들이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하실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조각들 그다음에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송은이 김숙 비밀보장 좋아하는 땡땡이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준거 집단은 여성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다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운을 다 쓴 것 같아요. 편집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 남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녹음을 1시간 채워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도 되겠죠?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협업 제안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2025년에 토익 시험 잘 보는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일상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남의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한번 나가보는 게 되게 좀 희망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막 비욘세라든지 밀림의 왕이라든지 막 이런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제가 비밀보장 전화 연결 방송도 탔듯이 근데 사실 제가 스스로 편집하지 않는 방송은 조금 위험해요. 제가 말실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1시간 녹음해서 30분 나가는 사람 뭐 믿고 방송에 내보내주겠어. 그래서 어쨌든 협업 제안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팟캐스트에 한번 나올래? 정도 가벼운 제안도 괜찮으니까 혹시나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쟤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간식을 싸들고 게스트로 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